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영검입니다. 오늘도 심수창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저희 스토킹이라면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어떤 톤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읽을게요. 한화의 장시환 선수가 18연패, 최다 연패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심창 해설위원과 기록을 공유하게 됐는데 심정이 어떠십니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왜 뭐 웃으면서 해도 되지 왜? 그쵸? 네. 이 장시환 선수가 18연패 할 때 동안 물어볼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야. 그 감정을 아는 사람. 이 감정을 진짜 알 수 있는 사람은 전국에서 나 한 명이기 때문에. 전 세계예요. 그렇지. 전국 아니고 전 세계예요. 전 세계. 근데 항상 시환이한테 이런 얘기했거든. 내가 뭐 SNS나 이런데 뭐 장난식으로 야 막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썼지만 항상 그 경기가 끝난 후에 시환이랑 연락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했기 때문에 난 그랬거든. 올해 14세이브 6홀드면은 그럼요. 팀에 20승을 이상을 기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절대 부끄러운 행동 아니다. 그렇습니다. 연패가 난 정말 아름다운 연패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기록 지표로만 1승이 없는 거지. 이 세부적으로 따지다 보면 그러네. 개인 10승이나 마찬가지인 기록이지. 그 과정에서 세이브랑 홀드가 있으니까. 그거 두 개 합치면 그럼요. 20승을 기여하는 데 썼으니까.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수치상으로는 이제 18연패가 됐는데 예능인 심수창 입장에서는 이 어찌 보면은 중요한 캐릭터가 좀 희석되는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내가 이제 나의 시그니처인 18연패가 없어졌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시환이한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프로야구 선수가 얼마나 많아. 선발 투수 하고 싶어하고 그럼요. 1군에 나가고 싶어하는 선수. 그 선수가 1군에서 1승도 못하고 그만두는 선수가 엄청 많고 나는 이거는 그냥 영광의 상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장시환 선수가 희망 잃지 말고 지금처럼 똑같이 씩씩하게 던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시환이 화이팅. 자, 이 부분은 심창 해설위원의 마음이고요. 저희 작가와 PD는 장시환 선수 언젠가 그 썰풀로 한번 스토킹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한번 부르려고 시환이. 그럼요. 오셔야죠. 무조건 오셔야 와서. 돼요. 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그럼요. 그냥 말씀해 앞으로 주셨던 야구할 대로 날이 많은데. 세이브랑 홀드 다 있는데 그렇지. 선발 투수가 아니니까 승이 없을 뿐이지. 알겠습니다. 음.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 차례가 됐는데 사실 이분은요. 저희가 부산 갈비 회담이 있었을 당시에 이미 살짝 한번 만나봤던 분입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죠. 곰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곰인 줄 알았던. 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오늘은 확실히 좀 그때 뭐 곰보다는 약간 슬림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를 한층 더 심도 있게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포크볼 하면 떠오르는 선수. 이야. 조핑크 조정훈 선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스토킹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롯데자이언츠 투수 조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근황 좀 얘기해줘야지. 이제 그만두고 이제 용마고등학교라는 본교에서 이제 제가 코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치 생활하고 계신데 그때 그 여름 이후에 저희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네. 네. 스토킹에 살짝 출연하셨었는데 그 당시 주변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가서 뭐 하냐고. 그때 네, 너무 끼일 잠깐이어가지고 분량이 많진 않았죠. 네, 네. 낄 자리가 아닌데 낀 것 같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출연한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비밀로 갔어. 진짜요? 네, 왜요? 비밀로. 왜요? 그냥 이제 감독님한테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주변에는 그냥 말 안 하고 비밀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럼 많은 학생들이 보겠네 이거 나오면. 이제 보겠죠. 오늘은 비밀로 하고 와서. 저희가 최강 야구 찍으면서 보니까 사실 현역 선수분들도 보긴 보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전부 다 보는 거야. 네. 최강 야구 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인사하고 하면은 전부 다 스토킹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훈 선수가 출연한다고 하니까 저희 또 오랜만에 PPL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MBC 청룡 맥주. 박정희 해설위원 편에서 이 맹활약했던 맥주였는데 오늘도 함께 있습니다. 이게 한 번 했던 PPL이 또 들어왔다는 건 그만큼 이 스토킹의 힘을 느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앞에 있는 맥주 저희가 또 유튜브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드셔도 됩니다. 오늘 네. 편안하게 좀 드시면서 하셔도 되는데 바로 따버리는데요? 어때요? 맛이 어때요?
사랑해요. MBC 청룡. 그거 커피 광고 아니에요? 커피 광고잖아요, 그거. MBC 청룡이라는 팀 조정원 선수는 무조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서울연고의 프로야구 팀 1982년에 창단됐던 MBC 청룡인데 LG 트윈스의 사실 전신인 팀입니다. 그래서 이제 LG 트윈스 야구 보면서 이렇게 MBC 청룡 맥주 드시면서 야구 보시는 거 어떨까? 이거 편의점 가면은 저도 저희 동네 저희 집 후문 쪽에 있는 편의점엔 요게 있거든요. 그래서 드시면서 야구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야구 40주년을 맞이해서 출시한 MBC 청룡 맥주인데 GS 편의점, GS 남한의 냉장고, 그 데일리샵 앱 등에서 구매 가능하니까 야구 팬분들 꼭 한번 드셔보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원 선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마산 용마고 코치 얼마 전에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는데 마산 용마고등학교에서도 2명의 선수가 프로에 입단했잖아요. 오. 이제 3학년인데 둘 다 이제 자완, 우완 이렇게 있는데 뭐 일단 신체 조건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빠른 공을 던지는 애들이라서 아마 눈길을 좀 많이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세일 선수가 기아로 갔고 허영주 선수가 LG로 갔는데 네. 제자들이 이렇게 프로로 가면 네. 코치 입장에서 어떤 생각, 느낌이 들어요? 이건 솔직하게 그냥 부러워요. 애들이 왜? 이제 가는 왜요? 게 그냥 이제 그 시간을 시작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그 가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못했던 걸 이제 걔들이 또 더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속으로는 되게 부럽죠, 애들이. 네. 그럼 프로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되게 뿌듯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 나의 가르침이 지분이 있다 없다. 조금. 그리고 마산 네. 용마고등학교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전국구 선수 한 명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2학년에 2학년, 네,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그 선수? 장현석이라고. 어떤 선수예요, 그 선수? 투수로서 모든 걸 다 갖춰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재능부터 해가지고 신체 조건도 되게 좋고요. 안우진 같은 스타일에 조금 늘씬하게 키도 크고 네, 아주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도 빠르고요. 평균 뭐 45분에서 50 초반. 와, 안우진 같은 스타일이면은 프로 가서 삼진 한 200개는 그냥 잡는다는 얘기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렇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조정원 선수가 수술하고 이제 한창 재활할 무렵에 심창 해설위원이 롯데로 팀을 옮겼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이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TV로만 보다가 네, 이제 저는 이제 상동에서 마주 뵀죠. 하필 상동이야. 그때 2군 세이브왕 하던 그 시절 아니에요? 그때는 아니에요? 네, 아니 그 이제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니까 네. 뭐 수장님 아마추어 때부터 제가 또 영상을 많이 보고 해가지고 유명했죠. 네, 아마추어 네. 때.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찾아뵙죠. 너무 재밌으신 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서 이제 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처음 만나기 전에도 심창 해설위원이 워낙 재밌는 사람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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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이 네. 나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나는 이제 정훈이를 처음 봤던 기억이 재활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항상 좀 정훈이가 좀 쩔어 있었어. 이 재활 생활에 좀 젖어 있었어. 네.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재활하고 네. 그다음에 섀도우하고 또 재활하고 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훈이가 빨리 재활을 해서 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했었는데 나 있을 때는 복귀를 못했지. 네. 근데 얘가 너무나 똑같은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까 얘도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그때는. 재활을 얼마나 하셨었죠? 기간으로 따지면 7년이죠. 그건 7년 횟수로는 7년 가까이.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 와, 진짜 힘드셨겠다. 1군 경기 기록 없이 2군 경기도 없이 그냥 7년 동안 재활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지쳐 있었어 얘가. 진영이도 팔꿈치 재활하느라 스펀지공으로 맨날 스펀지공 네, 던지고 맞습니다. 그런 시절이었거든. 근데 나중에 복귀하는 모습 보니까 좀 되게 뭉클하더라고. 그 심창 해설위원이 웃긴 사람이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웃기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만남 프로야구 선수 중에 심창 네. 해설위원 몇 손가락에 들어갈 정도로 재밌는 사람이었나요 그 당시에? 5명 안에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난 재밌는 건 아니고 그냥 실없는 소리를 많이 했지. 실없는 멘트가 소리.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너무 재밌죠. 네, 그 멘트가- 최강 야구에서도 씬 스틸러예요.
수창이 오디오만 들립니다. 아,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청소년 국대랑 경기하는 거 나갔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장원삼 선수랑 여기 300만 원짜리 네. 좌석이야. 경기 안 나가다 보니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조정훈 선수가 이미지랑 다르게 지금은 되게 부드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고집이 정말 셌다고 저희가 조사해서 알고 있거든요. 자기만의 루틴,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또 야구를 잘하고. 아. 왜냐면 누가 말해서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면은 이제 나처럼 되는 거고. 이제 자기만의 이 마이웨이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심창에서는 귀가 얇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얇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또 들으면 그래? 약간 이런 스타일. 아니 그 조정훈 선수가 고집 센 일화로 네. 강민호 선수랑 룸메이트 하려고 장원준 선수랑 싸워서 이긴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1군 올라와서 네. 뭐 솔직히 의지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든 버텨야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이제 민호가 투수 쪽을 리드를 많이 하다 보니 그냥 조금 같이 쓰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편해지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하고 경기에 대해서 뭐 끝나고 나면 이런 피드백도 좀 받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아 실제로 싸운 건 아니고요? 네네네. 아. 근데 이제 좀 많이 배우려고 했죠 민호한테. 강민호가 프로야구판 돈 다 가져가네. 아직까지. 와. 스토킹은 자주 보셨었나요? 네, 자주 봤었습니다. 그럼 제일 재밌게 본 편이 뭐였어요? 저는 아무래도 사투리가 제일 심한 명우요. 아 이명우, 네, 뭐 방원. 네. 아 근데 저도 이명우 선수 사투리는 진짜 잘 못 알아듣긴 하겠더라고요. 손아섭 임창규도 있고. 저랑 제일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서 그러면은 그 조정훈 선수는 이명우 선수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거의 다 알아듣죠. 근데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가끔. 그럼 스토킹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독한 프로필 아시리라 생각하고 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조정훈, 1985년 5월 3일생 맞습니까? 네. 마산 양덕초 마산중을 거쳐 마산 용마고에 진학한 조정훈. 고3 시절 선발로 나선 대분기 고교야구 결승에서 12이닝 8피안타 11탈삼진 사실점 기록하며 엄청난 호투를 보여줬습니다. 훌륭한 체격 조건과 가능성을 눈여겨본 롯데는 2005년 2차 1라운드 전체 1번으로 조정훈 선수를 픽합니다. 그러나 프로 입단 첫 해 19경기에서 1승, 2대면 7경기에서 승패 없음. 이것이 프로의 쓴맛인가요? 만년 유망주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잊힐 때쯤 롯데에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합니다. 로이스터 감독은 봉인된 조정훈을 꺼내 선발로 기용하기 시작했고 조정훈은 2008년 선발로 12번 나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3.15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대망의 2009년 조정훈 선수는 자신의 무기인 포크볼을 앞세워 리그를 평정했는데요. 27경기에서 선발로 출장해 14승 9패 평균 자책점 4.05로 공동 다승왕에 올랐습니다. 특히 두산과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선발승을 거두며 자신의 야구 인생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선발 첫 해 너무 무리한 탓이었을까요? 2010년 시즌이 시작되자마자 구속, 제구 모두 아쉬움을 남기더니 11경기에서 5승 3패, 평균 자책점 4.94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2010년 시즌이 끝나고 팔꿈치 수술과 함께 군입대 선택, 2013년 소집 해제되었으나 또다시 팔꿈치 수술, 재활을 거듭했으나 2016년 세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7년이 지나 2017년 7월 9일 조정훈 선수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5살이었던 조정훈 선수가 32살이 되어서 마운드에 오른 건데요. 2017년 26경기 4승 2패 8홀드 평균 자책점 3.91 이후 2018년 7경기 나선 것을 끝으로 조정훈의 현역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2009년 조정훈이 다승 공동왕에 올랐던 그 해는 참 따뜻하고 찬란했으며 부산 갈매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크볼로 우리를 웃고 올린 조정훈의 독한 프로필이었습니다. 이야. 세다기보다는 뭔가 좀 짠한 느낌이 드네요. 7년간의 재활. 이게 롯데에서 공동 다승왕에 오르면서 임팩트가 너무나 컸어. 그거 하나로 맞습니다. 확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야구를 1군에서 되게 오래 했다고 뭐 착각할 수도 있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 그래요. 저도 네. 사실. 근데 재활 기간이 너무 길었어. 근데 그 임팩트는 진짜 최고였어. 저희 독한 프로필 공식 질문부터 가겠습니다. 야구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정말 친한 친구가 네. 그냥 야구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따라갔다가 야구 시작했습니다. 진짜 관심도 없었는데 야구라는 거에 네.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야구 선수 했어요? 고등학교까지만 아. 하고 이제 그만뒀죠. 고등학교로 서로 따로 가가지고 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컸어? 피지컬이?
전 크진 않았습니다. 조금 너무 왜소해가지고 너무 말랐었죠. 마산 성골이세요? 마산 양덕초등학교, 마산 중, 마산 용마고 출신인데 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처음에는 포수를 받다가 투수로 전향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중학교 때 3학년 때 잠시 포수를 하면서 네. 이제 고등학생 올라갈 때 포수로 이제 올라갔었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포수를 하고 이제 감독님이 공을 잘 던진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냥 뭐 고만고만하게 던지니까 그때 이제- 포수였으면 지금의 강민은 없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포수에서 투수로 그러니까 뭐 그 그렇습니다. 지금의 강민은 없고 그 정도 제가 됐을 유니폼을 텐데. 벗었겠죠. 그냥 아니 포수로던 어떤 평가였어요? 포수하면서 솔직히 잘하는 건 없었어요. 근데 그냥 공 던지는 거 하나, 도로 잡는 거 하나, 아 뭐- 어깨가 강했구나. 네네네. 어. 그 재미로 그냥 포수한 거죠. 도로 잡는 재미로. 방망이는요? 기본 아 평균 정도. 그래서 투수로 아예 전향을 하셨군요. 네네네. 고교 시절에 마산 용마고 선배인 장원삼을 보면서 존경심이 저절로 생길 정도였다 네. 이랬는데 어. 어땠어요? 이제 1학년 때 3학년이니까 처음에는 공이 되게 느린 투수였어요. 원삼이 형이. 어. 솔직히 좀 왜소하고 공도 느린데 컨트롤만 좋은. 근데 고등학교에서 딱 뵀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삼이 형이 전국대회 던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원삼이 형처럼 되고 싶다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우상이었죠. 그러면 선수로서 장원삼 말고 선배로서 장원삼 어땠었어요? 아 너무 좋죠. 원삼이 형은 진짜 후배들한테 음. 약간 천사 같은 이미지. 음. 그냥 잘 구제해주고 막 이런 느낌이죠. 원삼이 형은. 용마고 출신 누구 있지 프로야구에? 지금 정훈이? 그러니까 선배들은? 선배들요? 선배들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나이 많으신 선배들 현직에 계신 분들은 없죠. 네. 그럼 마산고, 마산상고, 마산 용마고 전통은 어디가 더 오래된 거야? 저희 학교가 뭐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강한 그럼요. 것 저는 같아요. 엄청 강합니다. 저희 학교. 경남 지역에서 지금 한 몇 등 정도 하는 거야? 제가 1등 하죠.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1등 하는데 올해 우승했어? 아니 올해- 경남 지역에서 부산 있잖아요. 그 뭐야? 부산고도 경남고 있고, 있고 부산고 괴성고 있고. 응. 저희가 이제 저희 학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성적이 좀 좋으니까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올해만 조금 침체. 아. 내년에 다시 올라갈 겁니다. 프로에서 조정훈 선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고3 시절 2004년에 대분기 결승전에서 175구를 던지면서 12이닝 8피안타 11K 4실점 기록을 했었습니다. 네. 심지어 이 대회에서 결승전까지 3경기에서 19와 3분의 2이닝 소화하면서 305개의 공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로 전향하고 나서가 이제 고3 때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3 때 이제 제가 좀 다쳐가지고 이제 이때가 유급했을 시기입니다. 아. 네, 제가 한 해 2003년도에 건너뛰고 네. 2004년도 유급해서 이제 딱 4학년 때 맞습니다. 어디 다쳤었는데? 발목 수술을 해가지고 2학년 말에 이제 발목을 다쳐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시합하다가 영감이지. 갑자기 일진을 만들어요. 영감이지. 착한 학생, 착한 학생. 그렇지. 아니 뭐가 이렇게 투수로서 한 기간이 짧았는데 이렇게 네. 좋은 성적을 내게 만들어준 건가요? 감독님께서 워낙 이렇게 잘 푸시를 해주셨어요.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신 바짝 차리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어느 정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악착같이 했었죠. 이제 프로로 가게 된 2005년입니다.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롯데자이언츠에 가게 됐는데 와, 저 당시에 롯데자이언츠가 조정훈 선수 지명한 이유를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체격, 두 번째 가능성, 세 번째 포수를 오래 해서 어깨 혹사가 없었다. 이런 점을 꼽았다 그래요. 당시 조정훈 선수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런 선수였다. 어떤 선수였나요? 솔직하게 평가하면 진짜 아주 평범한 정도? 어디 뭐 전국에 알려지지도 않고 네. 솔직히 뭐 아마 저 몰랐을 거예요. 마산에 있는데 뭐 만날 기회도 없고 음. 포수를 하다가 이제 3학년 때는 투수로 아예 활동을 하지도 않았었고 이제 4학년 때 갑자기 탁 나타났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전국에서는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시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매스컴을 기사에 실리면서 이제 그때 조금 알았을 거예요 아마. 당시에 롯데자이언츠가 조정훈 선수 지명하기 전에 사직구를 불러서 테스트 피칭도 하셨었어요? 네. 어? 그런 것도 있어? 그런 게 네. 있어요?
그때 이제 양상문 감독님이랑 뭐 이렇게 계실 때 한번 보신다 해가지고 오라. 그래서 이제 갔죠, 사직으로. 야간 경기 하기 전에 이제 약간 날씨가 흐린 날이었는데 가서 아주 정직함을 보여줬죠, 피칭에. 정직함을 보여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정말 그날따라 제구가 잘 됐어요. 아. 정말 딱 바깥쪽이면 바깥쪽, 몸쪽이면 몸쪽, 이게 참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딱 하고 피칭을. 테스트 피칭하는 날이 긁히는 날이었군요, 그럼. 네, 그날 되게 스트라이크가 잘 근데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 아. 왜냐면 테스트 경기 때 보고 지명을 하지. 네. 연습 네. 피칭을 하라고 와. 그렇네. 이런 경우는 진짜 거의 드문. 그러니까 뭐 1군 경기 하기 전에 뭐 가서 피칭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제가 선수생 할 때도 그런 테스트는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그때는 좀 희한하게. 그래서 2차 드래프트 전체 1순위가 이 피칭에서 어떻게 보면 이야. 만들어졌군요. 그랬을 수도 있죠. 오. 네. 스토킹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2005년 신인 지명이 정말 전설의 그 해입니다. 바로 오거정의 해예요. 야. 아, 우승한 거르고 정의은 이게 탄생한 해입니다. 그때 당시에 조정원 선수의 입단 동기들 살펴보면 와 진짜 지금도 대단하다. 와 진짜 레전드. 짱짱하죠. 1차에 SK의 최정, LG 박병호, 2차 1라운드에 롯데 조정원 선수, LG 정의은, 삼성 오승환, 기아 윤성민, SK 정근우. 와, 이 쟁쟁한 선수들을 제치고 2차 1라운드 야. 1픽. 당시 소감이 어떠셨어요? 몰랐으면 네. 정말 기뻤겠지만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조금은 이제 가능성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1번 이제 1번 지명. 네, 1번 지명을 하기 전에 네. 이제 피칭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연습 경기 보러 오시면 속으로는 가능성이 있나? 1번이 되겠구나. 속으로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명하는 드래프트 이런 방송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러닝 하다가 감독님이 호출해가지고 지명됐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깔끔하게 탁 연습 끝내주시고 축하한다 이래가지고 너무 기뻤었죠. 근데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근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네. 유급하고 나서 그 한 해 투수로서 잘 했던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2차 1번 지명까지 예상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예선전을 하면 이제 지방에서 예선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조금 한 스피드가 그래도 한 40초 중반까지는 던지니까 몇 분 이렇게 와서 봐주셨어요, 스카우트 분들이. 그래서 좋다 해주시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전국대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또 첫 게임에 또 좀 좋은 이미지를 남겨서 많이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올랐었죠. 멤버 최정, 박병호, 정의윤, 그러니까 오승환, 이 윤성민, 친구면 정근우. 정의윤 빼고는 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단한 선수들이네. 아 그래도 정현도 SK 가서 그 좀 괜찮았잖아요. 아니, 말이 그렇다네. 이 여기에 비하면 지금 뭐 최강야구 4번 어우 타자. 4번 타자. 근데 믿거나 말거나 지명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걸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궁금한데 롯데 스카우트 분이 네. 조정훈 선수의 가능성을 엿본 게 목욕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카우트가 목욕탕에서 조정훈 선수 알몸 보고 거물급 선수가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이게 진짜야? 근데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보다 약간 벌크업을 해서 네. 가서 살이 좀 쪄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떡대가 조금 좋았겠죠. 아 떡대 얘기군요. 예, 아, 예. 난 그 거물 아우, 그래서 대물급. 나도 그 얘기인 줄 알았어. 사실 저도 그 얘기인 줄 알았어. 나는 그런 소리 들었거든. 스카우트 대물급 선수가 될 거야. 거물급이 아니고 나한텐 넌 대물급 선수야. 야구 외적으로. 거물급. 그리고 나는 메이저리그 가야 된다고 했어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보면 너 메이저리그 지금 바로 가야겠다 지금. 아 엉덩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부정을 하면 안 되겠죠? 너 왜 바지를 자꾸 쪼이니 이렇게 갑자기? 없습니다. 아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자부심 가져야죠. 네. 스토킹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한 건 처음인 것 이게 같은데. 제일 독하네요. 이게. 입단 첫 했던 2005년은 네. 19경기에 나섰는데 1승의 네. 평균 자책점 6.83. 네. 2006년은 7경기가 끝이었어요. 네. 그리고 2007년은 17경기에서 2패에 6.65. 프로 첫 이 세 시즌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너무 야구를 모르고 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하던 야구를 그냥 그 자신감 하나로 왔는데 진짜 현실 벽에 부딪히는 거죠.
좀 뭐지 정신이 해해진 것 같아요. 약간 프로 왔다는 거에 취해가지고 조금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프로에 온 걸로 본인의 만족을 네. 해버렸다. 네, 그 벽을 제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온 거에 만족하고 이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제가 가늠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와, 이게 좀 현타에 빠지더라고요. 와, 이게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구나. 아, 내가 그냥 야구로 프로 야구를 보던 이 야구가 현실 야구를 하니까 와, 정말 엄청 벽이 높구나라는 걸 느꼈었죠. 전국에서 야구 잘한다는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신인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 경기 운영이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 자기 공을 보여줘야겠다. 그냥 예, 맞습니다. 그냥 연습 피칭을 위한 그런 경기력을 좀 향상 안 시키고 그 야구가 치고 달리고 던지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분명히 그 수싸움이나 머리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적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많죠. 그리고 조정훈 선수가 지금 뭐 그 20대 초반을 네. 반성하는데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저희가 조사하니까 리니지에 빠져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진짜입니까? 네, 뭐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 좋아했어요. 스트레스 풀 때가 게임밖에 없었어요. 네. 요즘에는 좀 많이 스포츠화 됐지만 네. 뭐 그 당시 취미라곤 그 게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마산 출신 맞네요. 게임을 해도 리니지라잖아요. NC 게임. 가야죠. 네, NC 게임 딱 하잖아요. NC 게임 역시 최고입니다. 그럼 너도 거기다 현질하고 막 솔직히 뭐 학교 다닐 때는 못했었죠. 근데 조금 쓰긴 했죠. 이제 프로 와서 조금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와서 하니까 금방 질렸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별로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부산 와서 할 게 없으니까 솔직히 뭐 2군에 있으면 오후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집에 가서 맨날 컴퓨터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있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게 좀 무료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할 때 당시에 그 네. 아이디 가치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냥 아주 평민이었죠. 아 그래요? 네네네. 무난하게 막 한 거 그냥 PC방에서 그냥 취미생활로 한 거니까 막 돈을 투자고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럼 막 그렇게 아깝진 않으셨겠네요. 아, 접을 네네. 때. 막 미친 듯이 하진 않았어. 그냥 그러면 한 번 취미활동으로. 앉으면 몇 시간 동안 게임을 해? 고등학교 때는 뭐 한 8시간? 정신 못 차렸네. 정신 못 차렸어. 미친 듯이 하셨네요. 정신 나갔네. 아, 고등학교 때는 했었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7시간, 8시간을 왜 하냐고. 근데 일주일에 하루지 않습니까? 그거 하루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인데? 그럼 취미생활을 차라리 매일 1시간씩이 낫지.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와, 17년 전 일 때문에 이제 와서 혼나고 있어. 아, 그러면 이제 리니지도 그만하셨고 네. 2군에서 무슨 생각하면서 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셨었어요? 2군에서 그냥 솔직히 처음에는 막 모르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제 각 지역에서 오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 막 이 시간을 한 1년 보내고 2년 차에 이제 뭐 1군에 진짜 며칠 가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년 차 딱 될 때 이게 약간 진짜 정신이 혼이 나가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솔직히 혼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1번 받고 와가지고 네가 지금 다른 선수들 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강하다. 예. 그래가지고 오승환을 진짜. 걸렀는데. 그러니까. 그렇죠. 많이 걸렸죠. 야, 오승환도 걸렀네. 오승환, 윤성민, 정근우 거르고. 다 걸렀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진짜 갑자기 급 정신 차렸어요. 갑자기 이제 내가 진짜 야구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매일 그때부터 이제 영상 보고 컴퓨터로 선수들 좋네, 보고 좋네.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의 각 팀에 대표하는 선수들의 동영상을 다 봤어요. LG 심수창도 받겠네. 요 즈음에 10승을 하셨던 때 아니에요? 예, 안 했어요. 아니에요? 아, 맞네, 했네. 2006년도. 네, 또 저희 팀에 또 소민환 선배님이 계시다 보니까 소민환 선배님을 기준을 두고 이제 다른 선수들 계속 봤죠. 장단점을.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되게 많이 했었죠. 조금 제 이제 생활의 변화가 조금씩 오기 시작하고 야구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조정훈 선수가 팬들에게 인식된 건 말씀드렸던 그 2005, 2006, 2007이 지나고 나서의 2008년입니다. 6월 22일 LG전 9이닝 동안 97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2볼넷 8K 무실점으로 완봉승을 달성했는데 이 승리가 프로 데뷔 첫 선발승이자
본인의 두 번째 승리였습니다. 근데 이 경기가 사실 땜빵 선발이었다면서요? 네. 지금 용훈 이제 선배님의 손가락 부상으로 제가 급 올라갔었죠. 선발 언제 이렇게 나서게 될지는 언제 들으신 거예요? 3일 전. 아. 네. 용훈 형이 로테이션 이제 한 게임 던지시고 네. 다음날 와서 아마 체크를 하셨나 봐요. 근데 체크하시고 안 좋으니까 이제 한 이틀 지나고 안 좋으시니까 이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이 경기 이후에 팀에서 그리고 또 로이스터 감독이 생각이 달라졌다 이런 걸 좀 느끼셨었나요? 엄청 많이 변화가 왔었죠. 근데 그 전에 한번 이제 사직에서 한번 좀 나름 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던지자마자 바로 빠졌어요. 그래서 엄청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잘 던졌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동에 있다가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온 거죠. 두 번째 기회 때. 네. 처음에는 사직에서 이제 7이닝 2실점하고 바로 빠졌어요. 엔트리 내려가라. 와, 7이닝 2실점했는데 빠져버렸어요. 네네네네. 근데 그게 나는 이제 타 팀이 있었는데 미국 메이저리그식이었지 거의. 5선발 한 번 던지고 빠지고 빠져 있다가 재활식으로 한 번 와서 한 번 던져주고 다시 빠지고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멤버는 원래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당연히 게임 던지고 버스는 먼저 출발하고 저희가 다음날 출발이었어요. 그래서 짐을 버스에 다 실었죠. 그리고 맛있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매니저님 했는데 정훈아 내일부터 상동 합류해. 와, 7인 20점하고 그래서- 계속 엔트리에 남아있을 줄 알아서 짐을 거기 실어놨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둑가 던졌죠. 그때는 와 이건 내가 기회를 좀 잡았겠구나 생각을 하고 뭐 했는데 가라길래 상동 가서 그냥 쭈그려고 앉아 있었어요. 그냥 쭈그려. 근데 이제 다시 계속 준비해라. 코치님들이 준비해라. 기회 빨리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용훈 형이 딱 손가락이 좀 안 좋으시면서 올라가게 됐죠. 그게 이제 잠실 LG. 그럼 용훈이 형 아팠을 때 되게 좋았겠네. 그렇다기보다 아니진 않네. 2009년 이제 조정훈이라는 이름을 야구 팬들에게 각인시킨 해가 옵니다. 선발 풀타임 소화는 처음이었잖아요. 이때 2009 시즌을 앞두고는 어떻게 준비를 했었나요? 2008년도에 조금 자신감을 좀 많이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포크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해서 그걸 2008년도에 아주 적절하게 잘 이제 쓰면서 조금 자신감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2009 시작하기 전에는 조금 본인 스스로가 좀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 스스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네. 잠실에서 선발 네. 맞대결 나랑 한 거 기억나냐? 네. 오, 한 번 진짜요? 했었어요. 네. 홈개막전 LG 홈개막전 선발을 네. 내가 한 4, 5년 동안 나갔는데 네. 그때 조정훈 선수랑 이제 4선발인가 내가 5선발로 시작해서 네. 딱 초반에 5경기 때 만났죠. 그때 결과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겼죠. 오. 네, 그럼 내가 썰렸네요. 6과 3분의 1이닝인가 1실점인가 내가 오. 하고 조정훈이 2실점인가 30점 하고 영상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이스터 감독은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율야구를 되게 추구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네. 직접 이제 외국인 감독, 로이스터 감독을 경험해봤을 때 어떤 감독을 느끼셨어요? 선수들한테 일단 무한 신뢰가 있다라는 게 선수들한테 좀 마음의 평화를 좀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야구를 해도 되겠다.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제가 하는 행동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좀 더 가감해지고 내가 실수에 주눅들지 않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좀 되게 좋았던 기억만 있습니다. 2008년에 포크볼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면서 2009년 들어서 포크볼 비중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2008년에 그 포크볼이 통한다라는 효과를 체감한 다음부터 볼배합을 그렇게 좀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2군 경기 때부터 이제 2007년도에 2군 경기 할 때부터 거의 1년 동안 한 경기에 최소한 30개 40개 던졌던 것 같아요. 와, 진짜 비중 높네요. 거의 반반 비율로 던졌던 것 같아요. 이제 연습하려고 이제 그때 이동훈이라는 포수 형이 있었는데 2군에 있을 때 감독님이 거의 배터리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속 던졌어요. 내가 어느 정도 하면 이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1군 올라갔더니 조금씩 먹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민호랑 얘기도 많이 하고 좀 사용 빈도수를 올리다 보니까 계속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도다지로 그냥 던지는 거죠. 그냥. 근데 너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얘가 2009년도 항상 좋을 때 한참 좋을 때 나도 포크볼을 잘 던지는데 그죠. 잘 던지죠. 내가 얘한테 가서 물어봤어. 어떻게 던져? 얘가 원정팀 왔을 때 너는 기억이 안 날 거야. 외야에서 런닝하고 있는데 내가 센터에서 공을 네네네. 갖고 네. 물어봤어. 어떻게 던지냐고. 잡냐고. 어떻게 잡냐고. 근데 내가 왜 물어봤냐면 타자들한테 물어봤어. 조정훈 포크볼이 왜 헛스윙을 하냐. 도대체 원바운을 던지는데 왜 헛스윙을 하냐. 모르니까 형들이 그러더라고. 이 포크볼인지 알면서 타석에 들어 포크볼 치려고 하면 다른 선수는 회전이 별로 없이 날랐는데 얘 포크볼은 회전이 많은 거야. 이게. 그래서 포크볼인지 아는데 회전이 오니까 직구네? 하다가 이제 헛스윙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던지는 건 회전이 별로 없는데 얘 회전이 엄청 빠르게 해서 내가 물어봤었거든. 그럼 심창 위원 보기에 심창 해설위원이 포크볼이 제일 좋을 때랑 조정훈 선수 포크볼이랑 차이가 있으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회전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이걸로 스트라이크를 넣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얘는 거의 이 낙폭이 별로 없고 그냥 직구처럼 가다가 쓱 약간 떨어지는 거고 나는 약간 낙폭이 있는 거고 조정훈 같은 경우는 궤적이 이렇게 나오다 그냥 이렇게 떨어지고 난 약간 이렇게 떨어지고 이 차이 같아. 이 시즌에 조정훈 선수의 인생 경기가 나오게 됩니다. 2009년 7월 31일 한화전 9이닝 6피안타 무사사고 11K 무실점 완봉승. 그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11K. 저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지금 방금 직전에 이거 포크였어요? 네. 와, 진짜 저게 그냥 일자로 이렇게 슉 그러네. 각도 높고. 와, 약간 진짜 특이하게 떨어지네. 처음부터 찍혀서 떨어져 버리니까 109 미만 투구수의 원봉승이었네요. 되게 부끄럽네. 이때 경기 기억하세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아. 청주구장이 좀 가까우니까 스침 간다. 스침 간다. 맞아. 짧죠.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삼진 잡으면 무조건 다음 공 체인지업. 무조건. 이 볼배합을 정해놓고 들어갔었어요. 삼진 잡는 공은 무조건 네. 그거. 걔 직구를 안 던지겠다라는 거죠, 성우가. 그렇지. 저 청주 마운드도 되게 낮아서 솔직히 좀 불안했었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청주 야구장 처음 가봤는데 마운드가 되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안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공이 너무 잘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엄청 비율이 많았을 겁니다. 체인지업 비율이. 한 타자에 기본 3개, 4개씩 그냥 직구가 유인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썼었죠.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좋을 때 타자들이 잘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게임입니다. 99개로 이제 삼진 많이 잡고 무사사구가 완봉이 잘 없었다라고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게임입니다. 99개? 1이닝 59개 기록 갖고 있는데 1이닝 59개. 그런 기록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 당시에 승승장구하던 조정훈 선수한테 상대 팀들에서 제동을 걸기 시작합니다. 네. 로진. 네. 로진을 너무 과도하게 묻힌다. 이에 대한 조정훈 선수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실제로 많이 묻힌다, 혹은 뭐 좀 견제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좀 다른 선수들보다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진짜 느끼기에도? 로진이 진짜 마약 같았어요, 저는. 잡으면 안정감이 생겼어요. 너 마약했어? 아니 스토킹에서 왜 그런 얘기를 물어봐요? 마약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뭐. 아니, 사람들이 야 이거를 그렇게 기분이 달라진다고 하니까 네 진짜 무서워. 이걸 잡으면 갑자기 이 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로진을 잡으면. 너 손에 땀 많이 나? 네, 땀도 많아요. 땀이 많이 나면은 네. 대부분 땀 많이 나는 하나의 장민재 선수도 맞아. 땀이 많아가지고 엄청 이걸 안 하면 불안한 거야.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땀이 좀 나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땀이 좀 나고 하는데 이게 그런 이유에서 했는데 잘 되니까 계속. 더 네. 그래서 공 던지기 전에 안 만지면 찝찝한 거예요. 이게 완전 루틴인 거죠. 그리고 3회 지나면 무조건 로진 교체. 누가 쓰던 걸 쓰는 게 아니라 내 거 새 거. 네, 그런 루틴들이 생기다 보니까 좀 과도하긴 했죠. 그래서 2010년부터 조정훈 룰이라고 로진을 과다하게 묻히면 제재를 받는 룰이 생겼잖아요. 네. 기억하시죠? 네. 이런 룰 생겼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그래도 뭐 한 건 했구나. 내가 야구에서 룰을 하나 만들었구나. 뭐. 근데 나는 타자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로진을 네. 많이 붙이고 던지면 이게 로진이 팍 튀잖아. 근데 충분히 그거에 영향이
털고 던지는데 뭐 그렇다고는 사실 제가 볼 때 별 영향 없거든요. 제가 볼 때. 결국 2009년 14승으로 기아 로페즈, 삼성 윤성환 선수와 함께 공동 다승안에 올랐습니다. 탈삼진은 175개로 2위, 1위는 당시에 류현진 선수 네. 188개였고요. 네. 그리고 로이스터 감독한테 단독 다승왕 기회가 있어서 등판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거절당한 적 있어요? 네. 왜 놀라셨어요, 이 질문? 와, 이걸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 난 이때 얘기 좀 해주세요. 저랑 1, 2등 하고 있을 때 삼진겠어도. 예, 삼진 이제 1, 2등 NG랑 이렇게 하고 있다가 LG랑 게임하는데 14K를 잡더라고요. 와, 아씨, 많이도 잡았다. 저건 끝났다. 네. 근데 제 마지막 던질 수 있는 기회가 LG였어요. 아. 14승 하고 네. 15승째에 이제 LG 경기가 남아 있는데 그래도 LG한테 나름 잘 던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게임이 남았는데 그 윤성환 선수랑 로페 선수는 끝났었어요. 이제 게임이 14승으로 이제 잔여 경기가 없고 저는 한 게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로테이션상 됐던 네, 거예요? 로테이션상은 LG 그럼 경기 나가야지. 마지막 경기 갈 수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나갈 줄 알고 응. 와 LG 잡을 수 있다. 그래 삼진은 못 먹어도 응. 다승 한번 먹어보자. 응.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콜이 오더라고요. 감독님이 선발 없다. 왜요? 준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하다. 아. 우리는 준 플레이오프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네 개인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팀이다. 네 개인 성적 하지 마라. 준 플레이오프 1차전 준비해라. 그래서 저 삐졌잖아요. 아 근데 삐질만하다. 아, 솔직히 진짜 부탁했었어요. 그만큼 LG는 너 밑으로 봤구나 네가 LG를. 그 당시에는 아, LG는 야, 잡을 수 있다.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LG. 아니 그때 제 워낙 타선도 좋고 하니까 네. 내가 조금만 잘 던지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근데 이건 진짜 아깝겠다. 코치 뭐 무릎 꿇었어요. 한 번만 해달라고. 진짜 선발 한 번만. 그럴만 하죠. 왜냐면 2005년에 와서 2008년에 그나마 두각 보이고 그리고 2009년에 진짜 본인을 빵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애였으니까. 네, 그래서 솔직히 3명이잖아요. 음. 제가 안 하면. 근데 도전할 기회가 있는데 못 하는 건 너무 아쉽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서 하는 얘기지만 준플레이오프 진짜 중요하지 않거든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진짜 누구한테 물어봐도. 아 근데 약간- 본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개인 그러게, 타이틀이 그렇지. 있는 거니까 이게 이런 기회는 또 오지 않죠. 살면서 오지 않는 기회인데 한 번 하고 싶어가지고 진짜 빌어서 한 번만 해달라고. 절대 안 된다. 그냥 감독님 갔어요. 진짜 나 열심히 던지겠다. 3차, 4차 오늘 진짜 열심히 던지겠다. 한 번만 기회 달라. 너. 칼 같군요. 그래가지고 1차전 했는데 또 거기 또 조금 잘 던지면서 그래도 또 많은 좋은 이미지가 생겼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화가 많이 났었죠. 분노의 투구. 그럼 만약에 너가 만약에 그날 던졌으면 플레이오프 누가 나가는 거야? 원준이나 승준이요. 뭐 이렇게 그럼 나갔죠. 그랬어도 됐네. 네. 용병들도 또 화났어. 다 있죠. 다 있는데. 충분히 좋은 선수들도 많네. 왜냐면 마지막 경기 끝나고 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 경기를 던져도 4일 뒤에 아유, 들어가면 되니까 여유 있네. 진짜 나 잘 던지겠다고 열심히 던지겠다고 했는데 너 해가지고 아니, 그냥 13년 전 얘기하는데 또 화났어. 네, 지금 아, 이야기하는. 진짜 아니 생각나고 근데 이게 평생에 그러니까. 한 번 있을. 마음속에는 남아있죠 솔직히. 한번 해봤으면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삼진도 그 뭐 존경하는 선수들 다 제치고 준피오 그러니까. 1차전 선발로 낙점받은 거면 로이스터도 신임이 대단했던 거예요. 그걸로 와닿지 않았어요. 그걸로 와닿지 않았어요. 마지막 경기 내보내달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로이스터 감독의 요청에 따라서 등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 조정훈 선수의 공은 정말 언터처블이었습니다. 7과 3분의 2이닝 동안 5피안타 7K 2실점 승리 투수가 됐는데 이게 롯데자이언츠의 9년 만에 폴스 시즌 승리였습니다. 와. 이때 이 경기 전의 심정 어떠셨나요?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었어요. 좀 안 좋아가지고 팔이. 근데 여기서라도 임팩트 한번 줘보자. 단독 다승 못했으니까. 예, 솔직히 분노에 좀 차 있었으니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래 이거라도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엉덩이 주사 맞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게임 들어갈 때.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주사한테 좀 약했어요. 제가. 이게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두산하고 하면 게임이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진짜 운이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뭐 디펜스 시프트도 좀 잘 걸려가지고 운 좋게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게임이 잘 풀려가지고 그리고 뒤에 또 빵 터지면서 게임을 좀 쉽게 이길 수 있었죠.
그때 제 기억에 그 일반 뉴스에도 가을 야구의 부산 이 봉지 문화 네네네. 위로 쓰는 거 막 그러면서 주황색 뉴스에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롯데자이언츠 부산 팬들의 응원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실제로 느끼기 어떻었나요? 진짜 감동이죠. 어. 진짜 야구장 가는 게 보고 있는 게 즐거웠어요. 사람들이 막 미쳐 있는 게 그게 보면 진짜 즐거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계속 그냥 마운드 올라가 있고 싶었어요. 마음은 너무 재밌으니까 거의 매 경기가 거의 만원 관중이다 보니까 원정을 가도 그렇고 그런 시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 너무 진짜 그 시대에 야구하길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재밌었어요. 그때 부산 막 돌아다니면 다 알아봤어. 그 정도는 아닌데 야구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만 네 그런 분들만 보면 저 선수 이러면서 뭐 해주시고 뭐 진짜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밥도 사주고 막 계산도 해주고 뭐 서비스도 주고 막 이러니까 전 다 알지 않아요. 그런 적이 없어서. 많이 다 알지 들으셨어요. 않아요. 아예 심창위원은 알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당시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 조정호를 만나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김광림 두산 타격 코치가 말하길 답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와, 이 정도면 투수로선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너무 영광이죠. 그런 말 진짜 듣는다는 자체가. 마운드 올라가면 에란 모르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쳐봐라. 나는 직구는 이길 자신이 없다. 하지만 체인지업을 안 맞을 자신은 있다. 약간 그런 기분으로 공을 던졌었죠. 그런데 2009 시즌 막판에 팔꿈치 통증이 시작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언제 이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나요? 근데 조금 달고 갔어요. 게임을 안 좋았는데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조금씩 악화되는 상태였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 후반 한 두세 경기 남기고부터 이제 좀 중요한 게임이다 보니까 저희가 순위 확정이 있어서 그래서 좀 더 강행군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 당시에 트레이너분들이 조금 만류하기도 했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기회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시다. 강행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쭉 강행군을 했었죠. 근데 그게 포크볼을 많이 던져서 팔꿈치가 아픈 거였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뭐 많이 던진다고 해서 데미지는 조금 있어요. 뭐 피로도가 조금 더 쌓이는 거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부상이 온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대부분 알고 있기에는 조정훈이 포크볼을 하도 많이 던져서 팔꿈치에 무리가 맞아. 네. 그 아마추어들도 포크볼 많이 던지면 무리가 많이 온다라고 네. 생각을 하잖아. 네,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피로도는 조금 더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마다 또 포크볼이라는 게 던지는 성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다른 구위를 던지는데 어떤 사람은 피로도가 안 쌓일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많이 쌓일 수도 있고 이렇다고 하기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상이 온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도 포크볼을 16년 동안 던졌는데 맞아. 없었잖아요. 포크볼을 많이 던져서 이게 팔꿈치가 온다라고는 생각은 못 해봤고. 네, 포크볼 많이 던지는 사람 중에 다 야구 그래도 오래 하시잖아요, 저 빼고. 그럼 뭐 때문에 팔꿈치가 그렇게? 시즌 초반에 제가 이제 샷하다가 무사 2, 3루로 맞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인생에서 찍어보지 못한 스피드를 던지게 된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좀 오버했죠. 원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넥센이랑 목동에서 게임을 하는데 안타 맞고 2루타 맞고 무사 2, 3루가 된 거예요. 이 점수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던져놓고 목동 정원판에 뭐 45, 50, 51이 나오더라고요. 잡자 이거 삼진 잡자 다. 그래가지고 결국 점수를 안 주고 막았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어깨가 안 들리더라고. 그 이닝 딱 끝나자마자 네, 내려갔는데 바로 트레이너 가지고 트레이너 어깨가 안 들리는데 어떡합니까? 진짜 딱 이만큼 들린 어깨가. 근데 또 올라가니까 또 던져치더라고요. 꾸역꾸역 하면서 그때 손상을 입었는데 계속 안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데미지 받던 게 얘가 터진 거죠. 저는 약간 그런 케이스 같아요. 예. 이게 버티다 이제 이걸로만 하다 보니까 얘가 저는 간 거죠. 왜냐면 이걸 안 쓰려고 하고 예. 다른 걸 쓰려고 하다 이건 보니까 더 쓰려고 하니까. 이게 온 거구나. 네. 그러면서 시즌 막판에 각종 시상식에 참가하지 않고 경북 울진 덕구홍천에서 재활과 휴식을 취했다고요? 이거 사실이에요? 아니 이해에 그 막 상 받으러도 안 가고 온천 갔어요? 상 받으러는 가긴 갔었어요. 네. 갔는데
시즌 끝나자마자 거기 먼저 가가지고 이제 투수 파트만 몇 명 해서 시즌 끝나고 가는 거 있어요. 예, 선발 투수랑 마무리 온천? 투수 해가지고 네.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요양했죠. 온천 가는 게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요. LG도 가고 네. 롯데도 가고 시즌 끝나면 이제 고생했다는 의미로 네. 단체로 가서 온천도 하고 이제 리프레시하는 거죠. 아, 그럼 원래 이게 있는 문화였군요. 저는 처음 했었죠 그때. 아, 왜냐면 그때는 1군 갈 일이 아, 없었으니까. 일군 선수들만. 일군 예, 선수들만. 예, 예. 아, 아침에 산 타고 예, 사우나 하고 예. 또 오후에 사우나 하고 이렇게 회복만 하면서 아무데도 안 가고. 그럼 거기서 이 산 타는 거 말고는 훈련 없이 네, 없습니다, 요양하는 없습니다. 거네요. 네네네네. 휴가처럼. 네네. 조정훈 선수의 상징은 뭐 조포크 이렇게 불릴 정도로 포크볼이 탄생한 건 2군에서였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맞나요? 네. 어떻게 이 포크볼을 생각하시게 된 건가요? 손민환 선배님이 왜 잘 던질까, 뭘 잘 던질까를 이제 연구하다가 제일 가까이에 계시니까 그래서 보게 됐죠. 근데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포수 형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서 저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하면서 계속 해가면서 만들어졌죠. 그 공이. 근데 엄청나게 좀 시간을 많이 투자했었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산은행 벽에 걸려있던 손민환의 스플리터 그립 달력 사진을 보고 포크볼을 익혔다. 맞습니다. 맞아요? 진짜? 진짜로. 선배님이 마운드 가면 이러고 계셔요. 응. 사진에서 딱 이렇게 하고 계셔요. 응. 이제 그 사진을 보고 그냥 대충 아 저렇게 자꾸 잡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영상이랑 매치 시키면서 이제 포수 형한테 아 이렇게 가던데 저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이었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리니지 안 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부산은행 가서 달력 사진 미리 놓고 왔으면. 디그롬하고 같이 야구하고 있지. 그러면서 리틀 손민환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별명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우셨겠어요. 엄청 어. 진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손민환 선배님이 하시는 기본 행동의 패턴을 많이 따라하고 싶었어요. 닮고 싶어가지고 아 저렇게 내가 하면 야구도 저렇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당시 어린 나이의 생각이지만 그래서 많은 걸 따라하려고 했어요. 야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 던지는 폼도 따라해보고 다 선배님 하시는 걸 다 따라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조정훈 선수의 마구 이 포크볼이 팬들이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KFC 볼. 아, 네.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영상 보고 갈게요.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저보고 치킨 할아버지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 누가 영상을 보내줘서 보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KFC가 적혀 있는데 거기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KFC 존이라고. 네, 잠실에서만 볼 수 있는. 근데 2010년 당시에 롯데자이언츠 투수 코치였던 양방 코치가 조정훈 선수 불러서 포크볼에 대해서 혼낸 적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양상문 감독 인터뷰 중에 조정훈 선수가 초구에도 포크볼을 던지고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도 포크볼을 던지더라. 포크볼이 주묵인데 결정구를 써야 위력을 발휘하지 아무 때나 던지면 어떡하냐. 그렇게 많이 던지면 팔에 무리가 온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생존 야구였어요. 저 당시에 저는 생존 야구였어요. 뭐 직구가 많이 안 던지고 변화구 많이 던지면 구속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잘 던지는 건 많이 던졌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근데 이제 코치 입장에서는 직구를 던져야 더 위력이 산다. 뭐 타자들도 계속 보면 눈에 있기 때문에 좀 줄이는 게 횟수를 줄이는 게 어떠냐 이래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제가 살아남으려면 못 치는 것만 계속 던져야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좀 다른 투수들과 다르게 좀 거의 5대5 비율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충고를 조금 저한테 해주셨죠. 그럼 너는 포크볼을 네. 어떤 식으로 던졌어? 나는 공이 여기 있으면 공중에 있으면 나는 이 끝보다는 난 여기에 힘을 많이 줬어. 이 첫 번째 마디 그쪽이요? 네, 이 안쪽에 힘을 여기다 많이 줬고 공은 여기 공중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공을 이 양력으로 빨리 팍 뺀다는 생각으로. 약간 이 보자기 딱 이렇게 빼는 느낌으로. 그렇게 빼는 느낌으로 나는 약간 이렇게 팍 빼야지 이런 스핀을 많이 줘야지 하는 생각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또 공을 직구처럼 긁어서 던지고?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수창이랑 비슷합니다. 아. 제가 손가락이 좀 짧아요.
손가락이 짧아요? 네, 손가락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네. 수청이 손을 비교해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네. 이게 조금 여기가 진짜 짧네.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공을 이렇게 감싸지 못해요. 맞아. 표시하면 이렇게 감싸잖아요, 보통 투수들이. 근데 저는 잡으면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여기로 던져요. 요 사이 힘으로. 이 똑같네. 끝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손이 안 가기 때문에. 똑같네. 그래서 여기 힘으로 내가 직구보다 세게 던진다. 맞아. 왜냐면 공을 잡을 때도 공이 둥글면 딱 나누자면 딱 3분의 1 지점에 딱 잡아서 공을 최대한 누를 수 있는 각도에서 빠르게 하자. 너무 중간에 껴버리면 힘도 안 실리고 느껴지지. 회전도 없어져요, 많이. 근데 최대한 회전을 주려면 공의 한 3분의 1 지점에 딱 잡고 최대한 이 안쪽에 두 마디 힘으로 최대한 빠르게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직구보다 더 빨라야 돼. 팔스윙이. 더 빨라야죠. 공이 있으면 이거를 공중에 있다 생각하고 이거 빠르게 진짜 빠르게 팍 빼버리는 거야. 아 그런 부분 때문에 팔꿈치 물이 온다 막 이런 이야기를 뭐 하셨던 그럴 거예요? 수도 있죠. 그럴 뭐 수도 저 같은 경우는 직구를 139 던지는데 체인지업을 135, 6 던지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 느낌이 들 정도로 빠르게 해요. 손가락이 긴 사람들이 포크볼을 던질 수 있다, 잘 던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손이 클 줄 알았어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시는 분은 다 손이 작네. 저랑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손 네네네. 모양이.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일반인이니까 그래서 좀 그런 말을 손가락이 많이 짧은데. 들었는데 생각보다 손이 크신 분들이 공을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오히려 더 채지는 느낌이 덜한 거예요. 많이 찍히거나. 예. 그래서 이걸 세게 던지려면 찍히고 그냥 조금 놓으려고 하면 날리고 이제 이런 게 많더라고요. 2020 신인 드래프트에서 NC한테 1차 지명받은 김태경 선수도 조정훈 선수가 포크볼 알려준 제자인가요? 네, 많이 조금 했었죠. 아. 네, 이제 제가 코치로 갔을 때 네. 거의 첫 제자이기도 했었고 또 워낙 정통 우한파다 보니까 체격도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조금 애지중지했죠. 아,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해봐라 자신감을 가지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조금씩 깨우치는 단계만 남았는데 자기 스스로 좀 잘 하더라고요. 프로에서는 자기 변하고 확실한 거 한 개만 있어도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어중간하게 여러 가지 던지는 것보다는 확실한 변하고 하나, 자기가 위닝샷을 던질 수 있는 거, 뭐 스트라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거 하나만 있으면 네, 진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죠. 3번의 수술, 7년의 기다림. 세 번. 네. 2010년은 어깨 통증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시즌을 일주일 늦게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5월과 6월 엔트리에 빠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포크볼 때문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나요? 전에 던지던 그 데미지가 조금은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10년대 시즌을 잘 시작했어요. 그냥 시작했는데 이제 데미지가 생각보다 좀 앞당겨진 거죠. 이제 느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즌 초반에 한 3경기 정도 쭉 가다가 조금 느낌이 안 좋은데 했는데 그때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시작할 타이밍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직까지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가보자 하는데 딱 데미지가 왔었어요. 어느 정도로 아팠어? 세수가 안 될 정도? 근데 경기에 나갔어. 그냥 이렇게 세수를 하고 머리 이렇게 감죠. 양쪽 왼손으로 하고. 어깨가 아파서. 네. 근데 안 그러고 올라가서? 어떻게 던졌어? 주사 맞고 약 먹고 진통제 먹어가면서 이제 게임을 했었죠. 진짜 요즘 진짜- 어깨가 아파서 그런데 진짜 못 던지겠어. 너무 아파 진짜. 이게 드는 것조차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들잖아. 저는 일반이니까 모르는데 어떤 느낌이에요? 그 일반 사람들 보면 막 헬스 안 하다가 갑자기 막 많이 하면은 여기 막 알배겨 갖고 막 못 들겠다 약간 이런 느낌. 알배길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되면 누가 이거 드릴로 어깨를 막 하는 이 안에가 너무 아파. 자고 있으면 못 하나 박아놓은 것 같아요. 못 진짜 움직이게. 딱딱 그 느낌. 투수들이 이거 안 되는 선수 진짜 많잖아요. 이거 어깨가 안 닿는 선수. 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투수하셨던 분들은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아. 돼. 난 되지. 너는. 저도 어. 이 수술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수술하고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기부스 풀자마자 했는데 툭 되는 거예요. 이게 발 필려고 엄청 마사지 세게 하고 막 많이 하거든요. 트레이너분들이. 그래서 기부스 풀가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갑자기 툭 했는데 툭 되는 거예요. 이게 나 수술이 잘못됐나?
이 생각했었죠. 근데 어깨 아픈데 그렇게 중반까지 끌고 가는 거는 나는 어깨 아프면 하나 던지잖아. 야 다음 공 어떻게 던지지? 야 다음 공 어떻게 던지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던지거든. 근데 그걸 어떻게 끌고 갈 수가 있지? 난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그만큼 절실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네, 생존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니까. 진짜 그 당시에 트레이너 보면 아실 거예요. 진짜 약 먹고 엉덩이 진통제 주사 맞고 테이핑 완전 팔 못 움직이게 딱 고정시킨 다음에 이제 게임을 들어가니까. 근데 그게 투구가 돼요? 그렇게까지 하고? 그 와중에 이게 테이핑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생각에 안정감이 생기죠. 그리고 미국에서 수술받고 군입대를 했습니다. 네. 군입대 결정할 때 어떤 마음이셨나요? 너무 힘들었었어요. 진짜 이 군대를 가고 싶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지. 근데 진짜 군대를 안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바로 가야 되니까 와, 그 상황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2년 동안 야구를 못 한다라는 게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 불안감과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비록 공익을 갔다 왔지만 그 시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12월 달까지. 사람이 약간 진짜 사는 게 아닌 기분? 그러면서 이제 그냥 버티다가 갔다 오게 됐죠. 그럼 팔은 아픈 상태로. 네. 이제 수술하고 갔으니까 그냥 계속 회복하는 상태로 갔었죠. 토미존 수술 하신 네, 거죠? 네. 사실 그 당시에는 또 수술 한 번도 힘든 일인데 2013년, 16년 두 번의 수술을 더 받아서 총 3번의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다 같은 부위인 건가요? 처음에 팔꿈치 2010년대 수술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어깨 수술하고 왔는데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공을 페이스가 너무 빨랐나 봐요, 제가. 재활하는 욕심에. 페이스가. 이제 공을 던지는 페이스가 좀 천천히 올렸어야 되는데 또 자리를 내가 잡아야겠다는 욕심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네, 빨리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스피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3경기 던지고 했는데 갑자기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팔꿈치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수술하고 왔을 때 또 똑같은 일 또 반복했죠. 그래서 이제 팔꿈치 봐봐. 이제 여기 이렇게 처음에 수술했을 때 MCL 했을 거 아니야. 네, 인대를 여기 왼쪽 걸 띄어서 네 이제 처음에 여기 오른쪽 보통 떼지 않습니까, 저희. 왼쪽 떼잖아. 왼쪽을 띄어서 오른쪽.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팔에 수술하는데 이팔로 떼자 해가지고 뗐는데 이제 제가 선천적으로 인대가 너무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대 테스트를 하는데 터져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에 허벅지 걸 떼서 했었죠. 미국에서 할 때. 허벅지 거 띈 거야? 네, 처음 할 때. 되게 좀 약간 특이 케이스인데? 저는 여기 인대를 선천적으로 너무 인대가 얇아가지고 쓸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뗄 수 있는 데가 아킬레스랑 허벅지 뒤인데 허벅지를 먼저 떼자. 그래서 뒤에 하고 그 다음 할 때도 또 반대쪽 했죠. 허벅지 반대쪽. 네, 두 번째 할 때는 이제 반대쪽 거. 허벅지 인대를 띄어서 여기다. 네네네. 아니 무슨 레고 여기다 끼는 것도 아니고 인대를 그렇게 해갖고 여기다 갖다 넣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3번째는 이제 이쪽에 여기 거기 상처. 와. 네, 이제 여기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지막에 했었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된 거구나.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다 어디서 떼와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 근데 이 수술이 사실 야구 선수 생명이 달린 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또 하고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 절박하니까. 예, 그리고 안 하면 야구를 그만둬야 되는데 선택지가 없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네. 우스갯말로 수술 많이 하지만 야 어디서 말 인대 하나 띄어가지고 여기 붙이면은 저도 그랬어요. 우리 그런 네. 얘기 많이 했잖아. 네네, 진짜. 우리 옛날에 네, 진짜 많이. 한참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 뭐 진짜 뭐 미국 사람 인대를 뭐 가져와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말도 하고. 진짜 야구 선수 쉽지 않네요, 진짜. 부딪히거나 다쳐서 부상이 아니라 많이 써서 이게 갈려서 다친 거잖아요, 이게. 뭐 운체 구조상 뭐 160 막 이렇게 던질 수가 없대 사람이.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퍼포먼스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참 우리가 열광하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무서운 종목이에요. 나는 너 허벅지 그건지 몰랐어. 대부분 왼쪽을 띄어서 많이 하더라고. 저도 처음에 눈 떴을 땐 여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네. 모르고 했던 거야? 몰랐어요? 수술하고 가기 전에는 여기 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는데 한 4시간 반 정도를 너 깜짝 놀랐겠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자고 일어났는데
팔은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다리 움직이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나 다리 아니. 왜 이래요? 이랬는데 여기 걸 뗐다 하더라고요. 아니 알려는 죽을 수술을 해야지 다리인대를 자르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웃으면 우리가 네, 지난 그렇죠. 추억이라 이해할 수 있지만 정말. 진짜 놀랬겠다. 그때는 처음에 여기 뗀다고 해서 여기 떼긴 뗐더라고요. 여기 뗐는데 안 되니까 이제 여기로 변경한 거죠. 미국 너무하네. 깜짝 놀랐죠. 어디 떼는지 말을 해주고 떼야지. 이제 뭐 잠들어 있으니까 뭐 말해줄 겨를이 없었겠죠. 트레이너랑 상의하고. 수술 3번 하고 복귀하는 사람들 진짜 대단한 거야. 권호준 선수도 토미졸 수술만 3번 하고 또 복귀하고 그랬었으니까. 이동현도 3번 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그냥 뭐 선수 생활 마감하실 때까지 다 좋은 성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걸 보고 저도 희망을 갖는 거죠. 선배님도 저렇게 하시는데 뭐 안 되란 법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 거죠. 두 번째 수술 후에 2015년 그 스프링 캠프에서 시범 경기까지 나섰는데 145까지 나갔다고요. 네네. 통증이 재발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네. 기억나는 것 같다. 네, 2015년도. 와 이때는 진짜 좀 절망적이셨겠어요. 야 그만둬야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네. 왜냐면 세 번째 수술이 확률상으로 높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세 번 수술하면 그냥 야구 못한다 생각하고 해라 라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시범 경기 할 때까지만 해도 됐다 이제 올라오나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딱 하고 나니까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을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젓가락질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때도 좀 재활 페이스를 빨리 가져가셨었어요? 천천히 했었죠. 근데도. 근데 이제 제 신체 구조상 던질 수 있는 스피드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걸 넘으려고 하니까 데미지가 점점 더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연습 피칭하는 거랑 경기 때 던진 거랑 힘 쓰는 게 완전 달라요. 네, 완전 틀리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하가 팍 오는 거예요. 연습 때는 자기가 어느 정도의 안 아프다 괜찮다 이걸로 계속 던지는데 경기 때 막상 타자 상대하면 자기가 없는 힘도 그렇죠. 막 쓰다 보니까 이게 네. 과부하가 오지. 그래서 진짜 그 연습 투구 때 막 예를 들어 40이 나와 그러면 야 너 진짜 경기 때 던지면 43, 4 나오겠네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 난 연습구 때 140이 잘 안 나와. 저는 120kg 때던데. 그러니까 세게 던져 연습구 막 5개 주잖아. 와 근데 경기 되면 많이 나와. 신기하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저희가 2010년 얘기를 하다가 2015년 이야기를 잠깐 했고 그리고 17년이 됩니다. 7년 만에 드디어 기록이란 게 생겨요. 2017년 7월 9일 SK전 9원 등판 1이닝 3진 2개 무실점. 저희 그래서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때 진짜 감동이지. 이때 진짜 감동이었어. 와 계속 연호하네요. 진짜 저 때가 진짜 울컥했어요. 저. 진짜 사람 몇 명 없었거든요. 저 때 관중. 목소리가 엄청 크다. 8회 6병이라서 다 나갔거든요. 관중들이. 근데 뜬걸 제가 나갔고. 야 포크볼 살아있네. 야 포크볼 요즘은 진짜 타자 연속 삼진. 죽인다. 이때는 통증 없었지. 네. 오 이대호랑 너랑 누군지 모르겠어. 비슷한데? 야 진짜 멋있어. 마운드로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 드시던가요? 되게 설렜어요. 진짜 제가 처음 마운드 올라가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아 내가 프로 유니폼을 입고 내가 이 마운드를 다시 걸어가는구나 하면서 외에서 걸어갔었어요. 되게 설렜어요. 지금도 장면 나오는 게 하늘을 보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위치에 서 있는 내 자신이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어디 시선 둘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늘 보면서 그냥 제 스스로한테 위안을 삼았죠. 아 너무 고맙다. 잘하자 이제.
SNS를 제가 하긴 하지만 가끔씩 DM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때 뭐 중학생이었는데 뭐 고등학생이었는데 이러신 분들 많았었거든요. 저 때는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뭐 사회인이 되었다, 뭐 어떤 회사에 취직을 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7년이면 그럴만하겠다. 네. 사실 7년은 기다려서 그렇게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맞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말 롯데자이언츠에 음. 감사드리죠. 왜냐면 그 기회로 인해서 제가 또 저런 또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었으니까. 솔직히 뭐 다른 팀 같으면 뭐 솔직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좀 멋있는 것 같아. 저 장면은 우리 모든 야구 선수들이 아마 울컥했을 거야. 음. 나는 실제로 옆에서 재활하는 거 힘들어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훈이가 저렇게 던지는 거 보고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면서 그 해에 26경기 4승 2패 8홀드 3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가을 야구까지 갑니다. 20대 가을 야구, 30대 가을 야구. 네. 어떤 점이 좀 다르게 느껴지셨었나요? 이제 제가 20대 때는 선발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솔직히 뭐 분노에 찬 투구를 했지만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냥 잘 모르니까 뭐 제가 해보지도 않았었고 제가 2008년도에 제가 준프로프 가는데 저 혼자 투수 게임 못 나갔거든요. 혼자 그냥 불펜 3경기 내내 있다가 끝나고 다음에 제가 이제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는 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 때 갔을 때는 올라가는 순간부터 시즌 끝날 때까지가 그냥 저는 너무 그냥 좋은 기억만 있어요. 내가 그냥 야구를 한다는 거에 행복한 거지 그냥. 예. 이 생활이 행복하고. 예, 내가 이것도 하는구나. 와, 내가 이걸 또 한 번 더 해보는구나. 제가 5차전에 좀 안 좋았는데 그 전에는 또 뭐 진영이도 있고 승락형도 있고 뭐 제가 중간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정말 재밌게 야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때도 야구가 조금 잘 됐었죠. 저희 그 스토킹 부산 출장 갈비회담 편에서 다시 태어나도 야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도 생각은 변함없으시죠? 아 그럼요. 진짜 야구만한 스포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나도 다시 수술을 3번 하고 7년을 재활했는데요. 아 솔직히 지금도 하고 싶죠. 지금도 하고 싶은 마음은 넘치죠. 지금 어느 정도 던져? 한 115kg? 다시 태어나서 야구를 한다면 그래도 포크볼 던지실 건가요?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던질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부터? 네. 제가 생각할 때 야구는 이것저것 잴 게 없어요. 그냥 잘하는 거 가야 돼. 아마추어에서는 프로 가기 위해서 해야 되고 프로 가면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고 또 살아남아서 내가 또 최고 위치에 올라가 보고 싶으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전진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야 되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프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것보다 뭐든 해보고 한 획을 그렇네요. 보고 가려고. 그게 맞아.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지. 그렇네요. 뭐 파만 아플 것 같아서 공 안 던져? 뭐야? 아무도 몰라 야구 선수인지 뭔지. 그런 앞이 선수- 없는 거죠 그러면.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어. 어렵네. 네, 이게 정답이 없으니까 진짜 어렵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순서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답니다. 조정훈 선수 관련해서 재밌는 기록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조정훈 vs 류현진 두 사람이 맞대결했을 때 누가 더 잘했을까? 기억나세요? 이야. 아니 이거 아예 잘했는데? 조정- 통산 2경기 맞대결에 조정훈 선수 8이닝 2실점, 류현진 선수가 5이닝 5실점도 해요? 그리고 2008년 9월 16일에 조정훈 선수 7이닝 3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했는데 류현진 선수 4이닝 무실점. 와, 류현진 맞대결에서는 조정훈 선수가 다 이겼네요. 윤희 선수가 저희랑 할 때 좀 유난히 약했어요. 그래도 이닝이 너가 훨씬 많네. 이때 7월 27일 경기는요. 저 경기에서 이대호 선수가 류현진 선수한테 연타석 홈런으로 5타점 한 경기고 다 이대호 선수가 만든 거네. 그리고 9월 16일 날 이 경기도 중요했던 게 요 경기 승리로 롯데가 8년 만에 가을 야구가 확정됐답니다. 그때 팀 방망이를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한테는 유독 또 제가 올라갈 때마다 잘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류현진 이름만 보면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냥 게임 가면 항상 저희가 선취점을 항상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편안하게 게임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류현진 키우신 분 계시잖아요. 저런 괴물 투수를 이기다니. 아, 지금 당장 토론토 가자. 상대성이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의 메이저리그 투수 김광현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누가 잘했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졌죠. 제가 졌을 거예요.
그때는 통산 2번의 맞대결인데 조정훈 선수 5이닝 4실점 패, 김광현 선수로 9회까지도 던졌네. 무실점. 거기에 2010년 4월 24일 와 이때는 조정훈 선수 8이닝 2실점 완투패, 김광현 선수 9이닝 1실점 완투승. 야. 와 최고의 명승부였다고 이날 경기가. 와 하긴 두 선발 투수가 완투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저때 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한 날이에요. 왜? 공 한 개 때문에 저 게임이 저렇게 돼가지고 이때도 그럼 어깨 안 좋았겠네. 조금 안 좋았었죠. 2실점. 재홍이 형님 홈으로 들어오는데. 저기 팔이었어요. 야, 저기 팔이야. 이게 진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게임은. 아 엄청 기대했겠다. 9회 초에 좀 쓸려는. 김광현은 저 때도 9회까지 던지고 지금도 9회까지 던지고 반칙 아니에요, 이거? 분노의 패대기 사건까지 한번 이어서 볼게요. 저렇게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지만 저 글러브 안 좁았어야 되는데. 제가 던지고 제가 들어와가지고. 원볼 투 스트라이크 카운트에서 저렇게 승부해서 내안타 된 거에 대한 본인에 대한 아쉬움이었던 거예요. 네. 제가 1대0이었잖아요. 네. 투스타일까지 저는 안 맞는다고 100% 확신했거든요. 제 스스로는. 자기가 글러브 주스니까 조금 그렇거든. 네. 진짜 모양 빠지게. 모양 많이 빠지. 제 스스로는 아 됐다. 1점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너무 세게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던지는 순간 빠졌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탁 맞았는데 이제 코스가 좋다 보니까. 아 그래도 내안타로 실점하면 진짜 아쉽겠다. 그때 저 때가 저희 한창 SK한테 이기지도 못할 때. 저도 SK한테 되게 약하고 그런데 전날따라 진짜 어떻게 박빙으로 갔는데 1점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 근데 끝나고 들어갔는데 1점 내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거 안 줬으면 실투 안 했으면 동점으로 연장 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저게 딱 1점 나고 2대1로 지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 아니 반대로 타자들이 한 점만 더 내줬으면 이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 생각할 정신이 없었어요. 제가 한 점을 준 거에 대한 너무 원망스럽다고요. 왜냐면 그런 실수를 하긴 하지만 잘 안 해왔는데 이때까지 그 중요한 순간에 그런 차라리 저 앞에 던졌으면 나왔을 뻔했는데 그걸 어디라고 여기 던지는지 와 막 미치겠더라고요. 차라리 패대기라도 됐으면 투앤투 아니에요? 네. 마운드에서 웬만하면 그런 제스처를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웃으려고 하는 성향인데 와 저 때는 마운드에 못 서 있겠더라고. 저 1점 주니까 2대0이 되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었었죠 저 때. 에이스의 마인드지. 하긴 에이스를 해본 적이 있으셨으니까. 아닙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조정훈의 천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구는 김현수 선수를 꼽았습니다. 네. 어떤 이유였나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타격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정말 뛰어나신 분들인데 유난히 제가 던지는 공을 안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상대성에 의해서 지고 가나 봐요. 아이씨 잡아야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힘들게 게임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맞고 모르겠다 던지니까 또 맞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터진 거죠. 아니 근데 뭐 정근우 선수, 김현 선수야 워낙 대단한 선수고 정근우 네. 선수는 뭐 레전드 40인에 뭐 얼마 전에 선정이 돼서 시상까지 했잖아요. 네. 통산 기록이 3할 8푼 1리에 8피 안타였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선수는 진짜 대박이에요. 5할 2푼 4리입니다. 거기에 피홈런 2개. 5할 2푼 4리는 스토킹에서 나온 상대 천적 중에도 거의 제일 높은 것 같은데요. 이 제가 정도는? 생각하는 게 맞죠. 네. 기억은 나요. 사직에서도 그냥 백스크린 라인으로 이렇게 가서 맞은 적 있어요. 공 가다가 맞았어요. 진짜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희 작가님 진짜 이거는 제가 대신 서운한 게 얼마 전에 결혼하실 때 뭐 이렇게 잘 챙겨주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작가님이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근데 심창위원도 만만치 않음 어떻게 된 건가요? 물음표 하시고 통산 정구른 산대 4할 8푼 통산 김현수 사는데 3할 8푼 1리 이걸 굳이 왜 넣어놨어요? 아니 축의금 안 했어요? 아 이거밖에 안 돼? 한 7할 4푼 정도 쳐야지. 아이 잘했네. 나 잘했어. 이 정도 만족한다고요? 만족하지. 아, 그래요? 훨씬 나으신데요. 7할 8할 돼야지. 하긴 4할이랑 3할 때니까 아유, 여기는 5할 때 있고 5할이면 조정훈 선수보다 훨씬 낫네요. 훨씬 낫네. 훨씬 5할은 낫네. 진짜 쉽지 않은데. 근데 이 선수들은 어느 투수한테나 다 잘 치는 타자기 때문에. 맞아. 아 근데 그래서 해야지. 제 볼에 삼진 먹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응? 삼진 먹었다고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제공 다 쳤다 그래요. 다 쳤다 그래? 그래요. 아 진짜요? 어. 아니 3진을 그렇게 많이 잡아냈었는데?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마지막으로 나에게 땡땡땡이라는 순서입니다. 조정훈에게 다승왕이란? 진짜 평생 가지고 갈 음, 일인 것 같아요. 음, 그런 마음 음. 잊지 못할. 그 단독 다승왕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좀 있지 않으세요? 엄청난 분노로 쌓여있다. 그는 평생 그것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은 10년째 분노로 쌓여 있는. 내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예, 그거는 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정훈에게 포크볼이란? 조정훈이란 이름 석자를 좀 알릴 수 있게 해준. 포크볼 하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조정훈 선수인데 저희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1군에서 그렇게 많이 뛴 기록은 아닌데 그래도 네. 포크볼 하면 조정훈 선수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어쨌든 상징처럼 됐으니까. 네. 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마지막입니다. 조정훈에게 재활이란?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안고 가야 할 문제. 예, 어느 누구나 부상은 오게 돼 있으니까 뭐 안 당하면 제일 좋지만 항상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 내가 언제 항상 준비를 안 다치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7년의 재활이었는데 그래도 좀 담담하게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 당시는 아무 생각 없었죠, 진짜. 음. 그냥 그만둬야 되나를 수없이 생각했어요. 그냥 수술하고 이제 딴 일 찾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근데 뭐 지금 지나고 나니 뭐 또 지나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다 흘러가는 거고. 네. 다 자기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난 옆에서 너무 많이 지켜봐가지고 재활하고 막 그래서 다른 팀 가서도 정훈이랑 같이 이제 연락도 하고 뭐 계속 이러고 지냈으니까. 전 지나고 나도 7년이면 사무쳐 있을 것 같은데 담담하게 얘기하시는 게 참. 그 시간만큼은 힘들죠, 진짜. 마지막 하나 더. 뭐. 용마고란. 또 경남 최고 명문 나온 거 아니에요? 용마고. 정말 좋은 선수들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다들 좋은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거쳐간 선수들이 정말 유명하고 정말 돈 많이 벌고 이런 선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용마고 학생들한테 뭐 할 얘기 따로 마지막으로 뭐 누구 이름을 거론해도 되고 옛날에 누구 말 안 듣는 사람 얘기해도 되고 그분 누구였죠? 말 안 듣는 명호 사람 형인데? 얘기하면 명호 형. 명우 형 누구야? 말 좀 잘 들어라. 그것도 있었어요. 누가 제일 말 안 들어. 맞아. 말 안 듣는 선수 이름 여기서 실명 얘기하세요. 네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준호야. 준호야, 희은아, 제발 좀 말 좀 잘 듣자. 일로 와봐 내가 좀. 그냥 서로 다 욕심만 가지고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내가 너무 높은 것만 보고 있어요.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현실을 알고 내 노력을 정말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보고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지나쳐야 갈 길이 있고 그 길을 가야만이 가까워지는 건데 눈만 가 있어, 머리만 가 있어요. 몸은 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 노력이 얼만큼 들어가야 내가 거기에 가까워질 수 있나. 예, 그걸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프로에 들어가면 이제 시작인데 야 나 이제 프로 갔다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지. 더 많이 정말 아실 거예요. 거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스토킹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뭐라 해야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갔는데 네. 너무 편안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뭐 그냥 마음껏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심창 해설위원도 조정훈 선수 함께한 시간 어떠셨습니까? 일단 작년 부산 가서 이제 만나고 그 이후로도 연락을 가끔씩 하고 지냈는데 이제 오랜만에 이제 정훈이의 야구 인생, 재활 이야기 힘들었던 거 다 여기서 얘기하면서 풀었던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야구 발전을 위해 또 이렇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토크의 킹 토킹 지금까지 조정훈 선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